몇 년을 끌어오던 민선 6기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에만 방점이 찍히다 보니 경제정의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광주시가 또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잦은 회전문 인사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빈약한 타선 탓에 고민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화끈한 방망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 리조트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해묵은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빠른 해결에 방점을 찍다 보니 경제정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이전 시장 시절에 잘못 추진됐다가 민선 6개의 발목을 잡은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130억 환수로 매듭지어진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기존 사업자에게 229억 원을 물어준 뒤 새 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문제도 매크로 측과의 지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최소 운영 수입했던 보장, MRG 이걸 폐지를 합의하고 1,300억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는 몇 달에서 몇 년씩 끌어오던 이 현안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잇따라 해결됐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자는 계산과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새 출발의 속도를 내자는 광주시의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기다려도 왔는데 그 삼심까지 가는 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화해 공고안을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민사회단체도 법적 판단을 구해보지도 않고 실리만을 앞세워서 기업이나 자본과 서둘러 타협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공모를 통해 임명된 광주시 출연기관의 본부장들이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른바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 논란과 행정력 낭비 논란은 물론 윤장현 시장의 인사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최근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인사는 새로 내정된 노성경 광주시 정무특보와 문혜옥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본부장입니다. 노성경 특보의 경우 광주 그린카 진흥원 본부장에 임명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혜옥 빛고울 건강타운 본부장도 전임지인 효령복지타운 본부장의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않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임 근무지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된 본부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 높고 더 힘센 자리를 찾아간 셈입니다. 두 기관 모두 광주시 출연기관이라는 점에서 임기 내내 인사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윤장현 시장에게로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 인사들은 모두 윤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판을 듣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에 대한 잡음에 대한 비판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고요. 노성경 특보 내정자와 문혜옥 본부장은 자신들의 공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인터뷰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수장의 급작스러운 공백 사태를 맡게 된 두 기관은 각각 지난 8일부터 새 본부장 공모에 들어갔거나 조만간 본부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에서 시작된 일자리 혁신이 투자 유치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근 몇 년 동안 빈약한 방망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올 시즌은 화끈한 방망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학진이 기대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호랑이들의 방망이가 7월 들어서 그야말로 무섭게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두산전, 백용원의 1점 홈런을 시작으로 브래필과 김호령, 이범호, 서동욱이 잇따라 홈런 5방을 몰아치면서 13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7월 들어 팀 타율이 3할 4푼 3리로
단연 리그 1위. 팀 안타와 득점, 홈런 1위는 물론 경기당 득점도 7.63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 타율은 2할 8푼 6리로 6위, 홈런은 97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팀 타율과 홈런, 득점 모두 꼴찌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그야말로 환골탈퇴한 겁니다. 시즌 개막 초만 해도 빈약한 타선을 걱정해야 했지만 신인들의 성장과 주축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면서 상대 투수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아는 이처럼 뜨거운 방망이를 앞세워 지난주 KT와 두산의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시즌 전적 37승 1무 42패로 롯데와 함께 공동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초 4위 SK와 3연전을 치른 뒤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는데 타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불펜이 안정감만 찾아준다면 후반기 약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여수 경도 리조트의 매각 협상이 중국 업체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점령당하고 있는 제주도를 거울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여수 경도입니다. 골프장과 콘도 등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만 3천억여 원이 넘습니다. 운영 적자는 없지만 수천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절감이 필요한 상황. 전남개발공사는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올 초부터 중국 자본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 유치가 가능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매개로 중국 자본에 잠식당한 제주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 곳곳이 난개발로 곤욕을 치르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 자본의 난개발 차단에 적극 나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정민들의 민심을 물어서 나름대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도 리조트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개발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부작용 대책을 세운 다음 매각을 추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경도 민간투자업체와 부동산 투자 사기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중국 자본의 여수 경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점 어떤 건가요? 볼거리도 풍부해야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요하지요. 지난해 여수 엑스포와 순천만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기 위해서 4천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맛의 고장이란 명성에 맞지 않게 음식과 관련된 관광객들의 민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 불친절과 식사 제공 거부, 그리고 맛에 관한 불만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절반가량이 방송이나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이른바 맛집에서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실시한 음식점 단속에서도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2곳이 적발이 됐습니다.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위해선 1시군 1음식거리 종성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품뿐만 아니라 좀 더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섬세한 서비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는데요. 전남 지역 곳곳에는 위험 지역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10m 높이의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반토막 난 주택입니다. 충격을 받은 집주인 57살 김모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꽝 소리 나더니 가스레인지조차 싱크대에 전부 넘어가 버렸어요. 올려갖고 팬티바람에 막 나왔고 바깥에서 나를 쉬었어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무너진 축대와 집은 사흘째 그대로 방치됐고 추가 붕괴를 막을 장치도 부실합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흙이 이곳저곳에 쌓여 있고 부서진 나무들이 엉켜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비에 토사가 통학로 주변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신고를 받은 자치단체가 임시조치로 쌓인 흙더미를 걷어내고 배수로를 청소했지만 학교 측은 끝나지 않은 장마가 걱정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우선 배수로를 치웠기 때문에 이제 물 구배 자체는 이렇게 물은 원만히 흘러나갈 걸로 보고요. 향후에 이제 비가 더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또 흙이 또 이렇게 배수로를 이렇게 덮치니까. 노후 건축물과 절개지, 축대 등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관할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 위험 지역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달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 예방은 뒷전입니다. 자연재난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예방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비 피해 등 재난 상황에도 민원을 통한 사후 처리에만 급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온열 환자 사망자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온열 환자 사망자 47명 가운데 전남 지역 사망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경북, 부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게 될 지역으로 벌교가 거론되면서 보성군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경북 칠곡과 충북 음성 외에 경남 양산과 보성 벌교를 제3의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보성군은 지금까지 사드와 관련해 어떤 동향도 없었다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관련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18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광주 공동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왜곡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공동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국립대병원 센터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해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조금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화순 전남대병원 전 국제메디컬센터장 58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등 정산 서류를 허위 작성해 거래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뒤 돌려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0시쯤 광주시 쌍촌동의 한 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21살 남모 씨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31살 김모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원 나 씨가 숨졌으며 김 씨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입니다. 인근 치킨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휴학생 나 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낭암학원 이사진의 전원 사퇴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는 재단 측은 채용 비리에 대한 진실을 모두 밝히고 재단 이사와 비리 관련 교사 직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위탁 채용 등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서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무금요시장과 양동시장 노점상들이 서구청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가 전반기